예, 반갑습니다. 윤철 교수입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잘 아시죠? 사진만 봐도 아주 멋지고 헌운 장부죠. 이 김자진 장군의 모습에 대한, 물론 사진도 남아있지만 모습에 대한 기록이 일제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 당시 독립군에 관한 신상 명세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위험하죠. 기밀사항인데 어째 남아있냐면, 김자진 밑에 있던 참모 하나가 나중에 밀정이 돼서 김자진을 비롯한, 심지어는 청산리 대첩까지 참여했던 참모라는데, 김자진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들과 독립군 현황들을 밀고 간 거,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키가 185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요즘 사람보다 좀 작았죠. 요즘도 185부터면 큰데, 그 당시 185부터면 거의 거구였겠죠. 키만 큰 게 아니고 덩치 전체가 크니까 몸처럼 신체만 봐도 압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눈빛이 얼마나 형형했는지 보통 사람이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답니다. 또 아주 총명했고, 거기다가 좌담에 능하고 해학에 아주 능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따를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답니다. 예, 홍성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명문가에서 부친을 여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 그건 아니고요. 이미 기본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단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들이 좀 한마디로 좀 제대로 못 자랄까 싶어서 어머니가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키웠답니다. 또 형이 한성부에 살다가 양자로 가는 바람에 김자진은 둘째지만은 그때부터 장남 노릇했답니다. 그러면서 1905년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 졸업하고 대한제국 육군 장교에 임명됩니다. 공식적인 장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대한제국. 조선 말에 러시아 아관 파천했다가 돌아오고 나서 호종이 대한제국 선포하죠. 그러면서 나라만 선포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이제 현대화시키려고 정부 조정 체제라든지 그 당시 여러 경제, 나라의 경제제도, 금융 여러 가지 바꾸면서 특히 군대도 신식 군대로 바꾸면서 만든 게 육군 무관학교입니다. 요거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장교니까 이 육군 무관학교가 그러면 오늘날 육군 사관학교의 전신이냐? 그래 볼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요때 이렇게 했다가 나라 망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육군 사관학교 전신은 뭐로 봐야 되느냐? 당연히 독립군입니다. 신흥 무관학교를 비롯해서 광복군. 그 멤버들이 이어졌으니까. 예. 요거는 그냥 대한제국대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졸업해서 장교로 정식 임명해서 정규군으로 시작한 분입니다. 대한제국 시위대, 이거는 무관학교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한제국 당시의 군인 모습. 현대식 군복을 갖추고 현대식 총을 메고 현대식 제식 훈련하는 모습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나라 망하면서 군대가 해산되죠. 물론 나라 망하기 전에 이미 군대 해산됐죠. 군대 해산되고 각 지역에서 의병운동도 일어나고 할 때, 그때 김자진 17살입니다. 17살 나이로 형이 없으니까 집에 가장이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죠. 이때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전답까지 나눠주고, 또 집 자체가 아주 컸답니다. 그 집을 호명학교로 바꾸어서 학교 교육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왜 호명학교냐면 호가 기호, 충청도 기호죠. 명은 밝을명, 기호지방을 밝힌다. 그런 이름으로 호명학교를 세웠답니다. 교육 사업을 하죠. 그럼 홍성의 대한협회 지부와 기호흥학회를 조직해서 애국개몽운동 해나갑니다. 또 1909년 기호흥학회 장학재단 설립하였고 한성신보 이사 역임도 하고, 또 안창호 이갑등과 서북학회를 세우고 산하교육기관으로 오성학교 설립하여 교감도 역임하고, 또 청년학교에 설립해서 협력하고, 주로 이제 무관학교 졸업하고 장교로 군인 생활을 하다가 군대 해산 이후에 애국 계몽운동 쪽으로 나가지요. 그러던 중에 1911년 동관도에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자금 모집해서 아예 만주로 넘어가려고 자금 모집하려고
경성에 있던 삼종 증조부 김종문을 믿고 찾아갔는데 이 양반은 이미 일제에 변질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의 밀고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6개월 정도 수감됐답니다. 추록 후에 대한강목단 조직에서 박상진 등과 활동하다가 1918년 만주로 망명합니다. 3.1운동 직후 대종교 창설한 대한정의단에 합류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대종교입니다. 우리 어뢰 청산리 전투 뭐 그러면서 그냥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그러지만은 대종교 이야기는 참 안 하는데 그 모든 뒷 배경이 대종교입니다. 나라 망하기 직전에 대종교 일제가 나라 망하고 나서 더군다나 더 일제 탄압 때문에 종교 탄압 때문에 만주로 먼저 건너갔죠, 대종교가. 그러고 나서 포교활동에서 만주 간도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대종교 신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을 만들어낸 겁니다. 큰 세력이 대종교고, 당연히 김자진 만주로 건너가면서 대종교 어찌 보면 신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종교에서 창설한 대한정의단, 거기에 합류했고 군사부분 책임자가 되었다가 동단체를 대한정의단에서 대한군정부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사령관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구에 따라 대한군정부 이름을 대한군정서로 바꿉니다. 뭐 이름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부서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군정부 그러다가 군정서로, 그러니까 한번 정부 직제상 군정부 하니까 좀 이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군정서로 이름을 바꿨는데, 서간도에 서로 군정서가 있어서 이 대한군정서는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로군정서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청산리 전투 그러면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그러죠. 근데 공식 명칭은 대한군정서입니다. 예, 그게 공식 명칭입니다. 1919년 북로군정서 사단장과 사관 연성소 소장. 군정서는 일반 이제 군인이라면 그 중에서 이제 장교 양성소가 사관 연성소입니다.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는데, 김자진이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이지만 그 위에 총재가 서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관리를 했는데, 물론 서일은 직접 참관 안 했지만 청산리 전투 북로군정서 전체 총지휘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대종교 총재를 했죠. 나철 순교 이후에 대종교를 이끌다시피 했습니다. 대학자면서 문무를 겸비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일제 때는 이 대종교가, 일제가 볼 때는 저거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독립단체라고 해서 대종교가 무시됐습니다. 탄압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날에 와서는 대종교는 종교다고 해서 오히려 독립운동의 성과를 폄훼하고 무시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만주 쪽에 무장투쟁에 관한 큰 뒷배경이 되는 대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데, 청산리 전투 북로군정서 조직 체계상 최고위 총재가 서일, 그 아래 사령관이 김자진입니다. 한번 기억하자고 제가 일부러 갈로해서 넣었습니다. 청산리 전투 일본군 대파한 거, 이거는 말하자면 안 그래도 잘 아시죠. 자, 청산리. 이 청산리가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만주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 땅인데 참 안타까운 게 간도 협약 때문에 중국이 간도 쪽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 간도 협약 지나면 지금 홍콩 100년 지났다고 해서 영국으로부터 중국이 한량받았잖아요. 다시 되돌려 받았잖아요. 한량했던 것을. 그럼 간도 협약도 한 지가 100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땅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죠. 달라고 해도 줄 중국도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간도는 조선 땅이다시피 조선인들이 많이가 살았습니다. 그 속에 청산리가 있는데, 청산리가 그냥 동네 하나가 아닙니다. 큰 계곡에 여러 가지 봉우리로 있고 여러 마을들로 둘러싸이는 산세가 험하고 복잡한 그런 지형인데, 그 계곡 안에 200여호의 화전민, 조선민들이 살고 있었고 대다수가 대종교 신도들입니다. 거기서 당연히 독립군들이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대중교계통에서 운영하는 청일학교, 또 합천일학교 등이 의합천일학교 등이 있었고, 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봉오동 지역, 전투 지역이 두만강 쪽이라면 청산리는 거의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바로 이쪽인데 우리가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 민족의 영산 그러죠.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지정했던 단체도 대종교입니다. 그 전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산 중에 큰 산 그렇게 봤지만은 민족 영산으로 본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주변에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살았던 겁니다. 청산리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좀 평평해 보이지만은 실제는 계곡 중의 계곡입니다. 저는 요 근처로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차로 들어가기도 좀 힘든, 지금 현재도 좀 그런 데입니다.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1920년 9월 9일 야음을 틈타 주로 산길로 이동해 한 달 만에 450리길을 걸어서 드디어 청산리에 도착하는데 왜 이래 됐냐면요. 그 당시 먼저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홍범도에서. 그 위에 일제가 대대적으로 독립군 소탕작전 하는데 직접 소탕하려니까 그 당시 만주 쪽은 중국 땅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지만 중국 땅까지 건너가서 독립군을 소탕할 수 없으니까 중국군에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근데 중국군이 말 안 들어주죠. 그 당시 좀 일제의 어쨌든 압력 때문에 중국군이 힘을 못 썼지만은 그래도 일본 노골적으로 반대는 못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안 도와줍니다. 중국군 안에서 조선 독립군 소탕하자는 쪽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왜 소통하느냐? 오히려 일제와 싸우는 우리 편과 같은 사람들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훈춘 조작 사건 일으키면서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일본이 매수한 중국 마적이 습격해서 영사관 가족과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그 핑계 삼아 일제가 드디어 그야말로 그냥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만주로 들어옵니다. 그걸 중국군이 우리 독립군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일제가 지금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당신 편 못 들어주니까 당신들 빨리 몰래 이동해라. 우리 눈에 안 띄게. 우리 눈에 띄게 이동했다면 우리도 일제한테 한 소리 듣는다. 중국이 정보를 준 겁니다. 그래서 밤에 야음을 틈타 산길로 한 달 동안 450리. 정말 참 강인군이죠. 그렇게 해서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에 도착합니다. 불과 청산리 대첩 터지기 한 열흘 전이죠. 열흘도 안 되죠. 한 8일 전이죠. 일제는 훈춘 사건을 조작한 후 중국의 압력을 넣어 일방적으로 약 2개월 동안 주둔하겠다고 통곡에서는 2만여 군을 바로 그냥 압록강 넘어 만주 쪽에 주둔시킵니다. 이에 독립군 규모 북로군정서군이 약 7, 800명 정도, 홍범도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여러 그 당시 군소 독립군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연합해서 홍범도가 사령관이 됐죠. 그 연합군은 약 크게 1,700명, 어떤 기록에는 1,200명 정도 됐다. 뭐 근데 어쨌든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보다는 한 배 정도 많기는 많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좀 늦게 합류했던 군소 독립군 한 1,000명 정도. 합이 그 당시에 청산리에 모였던 독립군이 총 3,000명 이상, 5,000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요즘처럼 정확하게 군대 기록 못했죠. 그 당시 정말 싸울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때 군 부대를 정확하게 오늘날처럼 제1소대 몇 명 그런 정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북로군정서군이 10월 20일 9시경부터 청산리 백운평에서 첫 번째 터집니다. 물론 홍범도 장군 쪽에서 먼저 왔지만은, 홍범도 연합부대가 먼저 왔지만은 일제가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 북로군정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면서 북로군정서 퇴로부터 먼저 차단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싸운 겁니다. 그래서 청산리에서 백운평에서 교전이 시작돼서 일본군 선발대, 선봉부대 섬멸시킵니다. 또 21일 일본군 동지대 또 다른 선발대 역시 들어온 거
백운평에서 일제 사격해서 섬멸시킵니다. 이후 중무장한 일본 주력부대, 앞에 두 개는 이제 선발되고 이때는 주력부대입니다. 주력부대와 몇 차례 돌격시도했으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은폐 사격하는 해서 200명이 넘는 일본군을 사살시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청산리 쪽의 지형이죠. 이게 우리 고려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수나라, 당나라가 들어왔다가 고구려한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그만큼 백두산 만주벌판, 만주 근처 백두산 쪽은 첩첩산골에 계곡이 많다 보니까 그 지형 지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독립군에 의해서 일제 유격전으로 섬멸한 겁니다. 물론 일부죠. 이쪽에 이제 김자진 부대가 이쪽에 있고 홍범노군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쪽에서부터 들어왔죠. 그럼 먼저 여기서 이제 백운평에서 만나고 또 정수동 등등 만나고 또 홍범노는 뒤쪽으로 들어온 다른 쪽으로 들어온 부대 쪽에서 또 만나고 그 지역들입니다. 뭐 요 몇 군데 이렇게 표시했지만은 그 당시 6일 동안 10군데 전투가 있었는데 10전 10승한 겁니다. 독립군들이.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왈루고 전투. 백운평 전투가 김자진 장군 중심, 왈루고 전투가 홍범도 장군 중심. 그러죠. 그다음 천수평 전투, 어랑초는 또 같이 김자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가 같이 연합해서 또 싸우고 그런 식으로 6일 동안 10여 차례 걸쳐서 10번 다 이겼답니다.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청산리 전쟁에서 일본군 전사를 약 1,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중국신문, 요동 1일신문에서는 2,000명 정도로 보고 이에 비해서 아군 피해자는 임시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 1인, 공식 발표가 임시정부 발표가 이런데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추정 자료를 볼 때 독립군 연합부대 전사자가 130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작게 잡아도 거의 10배 가까이 사살한 거죠. 근데 병력 숫자로 치면 일본은 2만 5천, 우리 독립군은 한 3, 4천 정도. 역시 10배 이상 되는 대군을 무찌를 했죠. 그래서 대첩, 독립전쟁 중에서 가장 큰 대첩입니다. 자, 요 사진이 청산리 전투 이후에 독립군 기념사진을 했는데 독립기념관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자진과 북로 군정서 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분이 김자진이겠죠. 북로 군정서 군.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정복 입었죠. 다 같은 총을 메고. 그야말로 그냥 오합지졸이 아닌 제대로 갖춘 군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산리 전투 끝나고 나서 일제가 대대적인 독립군뿐만 아니라 우리 한족 소탕, 대학살, 그게 경신참변이죠. 그걸 하니까 결국 홍범도 장군도 러시아 땅 이만 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일제가 그 당시 군인도 아닌 민간인을 그만큼 많이 죽였던 거는 간도 지역 자체에 있는 조선인 자체가 독립군과 직접 연결되었거나 실제 그 중에서 젊은 사람이 독립군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군들도 그분들, 그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식량도움이라든지 모든 원조받고 그래서 하나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그 보복으로 대학살을 감행한 겁니다. 뭐 3,500에서 한 5,000명을 죽였다 뭐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홍범도 군뿐만 아니라 독립군들 청산리 전투 끝나고 나서 대부분 러시아 쪽으로 옮겨갑니다. 왜 하필 러시아 쪽으로 갔느냐 하면 그 당시 소련이 혁명 일어난 직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와 협약해서 일제와 싸우는 조선 독립군들 이주를 허락하고 무기, 식량 지원하겠다. 그 서약을 한 겁니다. 조약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대거 이동한 겁니다. 그때 같이 김자진 장군도 임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북로 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국민의군 같이 만주에서 건너온 독립군 부대, 청산리 전투 같이 싸웠던 부대,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 이미 있었던 사할린 2만 부대 등을 통합해서 대한의용군 총사령부를 조직하고 김자진은 부총재에 오릅니다.
그런데 코민텔은 동양비서부가 1921년 3월에 임시 고려혁명군 정회를 조직하고 대한의용군 총사령부를 그 산하 군대로 개편. 이만에 모였던 우리 독립군 전체를 조직해서 대한의용군을 총사령부를 만들었는데 러시아 정부가 고려혁명군 군정회에 소집해서 그걸 만들고 그 산하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러시아 군대에 편입됐다 가는 거죠. 찬성하는 쪽은 당시에 이제 더 이상 군자금 들어올 때도 없고 무기 들어올 때도 없는데 러시아 군대에 편입하면 거기서부터 지원받아서 정식 군대로서 지원받아서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무기 지원받아서 일제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에 들어가는 쪽을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그 반대로 김자진 무대는 우리 독립군이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군정서군 대한독립당 간부들과 함께 신민부를 조직해서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 맡습니다. 이때는 이제 일제와 무력 투쟁을 직접 하지는 않죠. 또한 본관도 목릉현 성동 사관학교 세워서 부교장으로서 정예사관, 그야말로 이제 어쩌 보면 군인 양성 그런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1928년 12월에는 남만주 참의부 간부들과 함께 혁신의회 조직하고 1929년 봄 비밀교사인 생육사 조직하고 또 한족 총연합회 창립하고 그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김자진은 그러면 어래 철저한 민족주의자, 반공주의자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족 총연합회 만들 때 물론 공산주의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 배제했습니다. 그러기는 했는데 다른 걸 보면요. 화요파 중심의 공산주의 단체는 배격했지만 다른 공산주의 단체하고는 교류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공산주의와도 교류했나? 자꾸 우리 공산주의 그러면 우리 6.25 때 그 공산주의 때문에 생각하는데 독립되기 전 공산주의는 그 당시 우리 조선에서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여러 주의가 있었습니다. 순수 민족주의란 내세운 거 없어요. 다 민족주의입니다. 다 민족주의고 그 가운데 아나키스트 있고 한마디로 무혈투쟁, 유혈투쟁, 외교투쟁 여러 단체 중에 하나. 그런 가운데 이념, 공산주의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공산주의가 겉으로만 이렇다 했지 공산주의에 대한 속셈,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제대로 파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맥에 따라 교류하기도 하고 교류 안 하기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서울 청년의 계열과 합작해서 공산주의자 동맹 결성하거나 조선국 내의 청년회의파와 연계한 활동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소련과 연계해서 직접 소련으로 들어갔고 28년부터는 김자진은 공산주의 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었다는 흔적들이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김자진 그러면 철저한 반공주의다 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김자진은 과격한 아나키스트냐, 무정부주의자죠. 한족 총연합회 만들 때 공산주의는 배격했지만 아나키스트는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나키스트는 받아들이기 전부터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강군을 배격한다. 정부가 있으면 일제처럼 그 당시는 그렇죠. 왕조시대 다음이 제국주의니까 정부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중앙집권 모든 권력 독점 그런 강권이죠. 그래서 김자진은 그런 게 싫어서 그걸 배격한다.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와 연결이 된 거죠. 아나키스트로 변한 이후에 파괴, 암살, 폭동 등 대체로 아나키스트들이 좀 무혈투쟁보다는 좀 그러지 않는 온건주의가 많은데 오히려 김자진과 그 부대들은 과격한 유혈투쟁을 하는 그런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유일독립단 조직했고 한족 총연합회 주석이 되었는데 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다가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박상실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40세 젊은 나이에. 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자진 진영의 신민부 군정파가 하얼빈
빈현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 농민들도 참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농민들한테 강제로 독립자금 모집하면서 모금하면서 심하게 대하고 말 안 들으면 농민들 학살도 하고 그런 테러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김자진을 암살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요 암살설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자진 부대가 좀 아나키스트 활동하면서 군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쪽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 한인들 좀 강제 독립 모금, 좀 강압적인 독립 모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시 일제 때니까 독립투쟁, 더군다나 청산리 전투의 영웅을 유해를 조선 땅으로 우리 한국 땅으로 갖고 올 수가 없었죠. 근데 부인이 몰래 잠입해서 그 유해를 몰래 갖고 와서 충청도 보령, 원래 김자 장군의 고향이죠. 보령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감회장 했다가 해방 이후에 그 아들 김도환이 지금 현재 홍성에 감회장 했다가 김도환이 보령으로 정시로 옮겨서 지금 이렇게 묘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청산리 대첩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김자진이죠. 독립투쟁에서 무력투쟁으로서 정말 영웅으로서 남아있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